2026년 2월 6일, 오늘 아침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두 개의 속보를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출근길 스마트폰으로 헤드라인만 대충 훑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이야말로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집힌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도쿄와 서울, 직선거리로 불과 1000km 떨어진 두 도시에서 벌어진 정반대의 상황이 지난 30년의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쿄발 소식입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심장 도요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경영진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지난 5년간 호언장담했던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2027년에서 2030년 이후로 또다시 연기하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핑계였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발표 직후 도요타와 혼다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 쳤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공포에 질린 매도 물량으로 출렁였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모노즈쿠리, 즉 장인 정신의 신화가 기술의 속도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정반대의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 울산 공장 정문에서 대형 트레일러 수십 대가 줄지어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트레일러에 실린 것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류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렀던 전고체 배터리의 세계 최초 양산 물량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독일 BMW 본사와 현대차 울산 공장이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1200km 주행거리, 화재 위험 제로, 충전 시간 단 9분. 이 비현실적인 스펙이 실험실을 넘어 마침내 도로 위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한국 기업이 물건 하나를 더 잘 만들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간 내연기관 엔진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사망 선고이자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4차 산업의 심장을 쥔 한국이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3년 전인 2023년만 해도 언론은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전기차는 끝물이다.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도요타의 전략이 옳았다며 한국 기업들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국내 일부 전문가들조차 일본을 배우라며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지난 3년 사이 물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일본은 자신들이 파놓은 하이브리드라는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한국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 치명적인 무기를 꺼내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단순히 국수주의적인 칭찬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와 직결된 돈의 이동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부의 흐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기계 산업에서 소재와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거대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일본 경제처럼 서서히 침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도요타 패배의 진짜 원인, 그리고 삼성이 독일과 손잡고 설계한 소름 끼치는 큰 그림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는 숨겨진 수혜 분야까지 분석해 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계 바늘을 잠시 되돌려 일본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바로 그 순간 2024년의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만약 대한민국이 일본을 이겼다는 사실이 통쾌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아직 설마 일본이? 라고 의심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엇을 누르시든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을 믿고 시계 바늘을 3년 전 2024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언론이 전기차의 겨울이 왔다며 떠들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세는 꺾였고 벤츠와 포드는 전기차 생산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도쿄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거봐라, 전기차는 시기상조다, 정답은 하이브리드다 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2024년 도요타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도요타의 선견지명에 박수를 보냈고 한국의 현대차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최고의 순간이 일본 자동차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왜냐고요? 경영학에는 혁신가의 딜레마라는 잔인한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하이브리드 차가 돈을 너무 잘 벌어다 주니까 일본은 미래를 위해 당장의 이익을 깎아먹는 전기차 투자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 법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모노즈쿠리 장인 정신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건을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을 말합니다. 1980년대 일본이 미국 자동차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죠. 엔진의 나사 하나까지 장인이 깎아 만든 그 완벽함. 그러나 2026년 오늘 이 장인 정신은 일본을 옥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엔진의 효율을 0.1% 올리기 위해 밤을 새워 기름때를 묻힐 때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동차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정의하고 코딩을 하고 반도체를 심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는데 폴더폰 버튼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장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일본 닛산과 혼다가 겪고 있는 굴욕이 바로 이겁니다. 차체는 잘 만들었는데 그 안을 채울 OS 운영체제가 없어서 중국 화웨이의 소프트웨어를 사다 쓰고 미국의 구글 맵을 빌려 쓰는 처지입니다. 껍데기만 일본 차이지 영혼은 남의 것인 셈이죠. 반면 삼성과 현대는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일본의 하이브리드 독주를 부러워하는 척했지만 물밑에서는 무서운 속도로 디지털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비공개 회동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언론은 단순한 협력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그것은 일본을 침몰시키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를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현대차는 기계공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삼성에게 자동차의 두뇌를 맡겼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을 택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26년 현재 이 현대차의 제네시스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기술력에서 테슬라를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반면 도요타의 최신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버그로 문이 안 열리고 화면이 꺼지는 결함 때문에 리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제조업의 일본이 디지털의 한국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문명사적 전환입니다. 과거 소니가 삼성전자에게 TV 시장을 내주고 전자왕국에서 몰락했던 그 패턴이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밀린 일본은 그래도 배터리와 소재는 우리가 원조다라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음 장에서 공개할 K 배터리 삼각편대의 실체를 알게 되신다면 아마 일본 자동차 주식을 지금 당장 팔고 싶어지실 겁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 그것은 단순히 현대차가 차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만이 보유한 유일무이한 생태계, 이른바 KEV 골든 트라이앵글입니다. 머릿속으로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삼각형의 꼭지점에는 자동차의 두뇌를 담당하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심장을 맡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는 강인한 신체를 만드는 현대자동차의 제조 능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한 국가 안에서 이 세 가지 핵심 역량을 모두 월드 클래스 수준으로 보유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 제조가 약합니다. 중국, 첨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막혀 있습니다. 일본, 결정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양산 능력 두 가지를 모두 놓쳤습니다. 이게 왜 그토록 무서운 일인지 2026년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두뇌의 승리입니다. 아까 제가 일본 차는 껍데기만 일본 체이크리라고 말씀드렸죠. 반면 한국 차는 어떻습니까? 2년 전 삼성이 독일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2조 6천억 원에 인수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엔 삼성이 왜 굳이라는 의문이 많았지만 지금 그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삼성은 그 기술을 흡수해 자체 차량용 OS와 AI 칩셋,
엑시노스 오토 V920을 완성했습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에 탑재된 이 칩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 구동시킵니다. 운전자가 피곤해라고 말하면 차가 알아서 조명을 낮추고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하며 가장 빠른 휴게소를 찾습니다. 반면 도요타는 어떻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엔비디아 칩을 사 와야 하고 그마저도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로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두뇌 싸움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둘째, 심장의 격차입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전고체 배터리 특허가 가장 많다고 자랑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특허는 많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기술과 공장 기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로 다져진 삼성 SDI는 그 까다롭다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대량 생산하는 공정 노하우를 세계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일본 파나소닉이 수율 30%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90% 수율을 달성하고 양산 라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격적입니다. 이 한국산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제로에 가깝고 영하 20도의 강추위에서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반토막 나는 중국산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명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셋째요, 신체의 효율성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차를 조립할 때 배터리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바로 옆 동네 LG와 SK 공장에서 트럭으로 실어옵니다. 물류비용 제로, 관세 제로.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들이 1시간 안에 모여서 해결합니다. 반면 일본은 배터리가 없어서 중국시 ATL에서 배로 실어오거나 미국 공장에서 비싼 달러를 주고 가져와야 합니다.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성능은 20%더 좋은데 가격은 10%더 싸게 내놓을 수 있는 마법 같은 경쟁력이 바로 이 완벽한 공급망,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 대항전 차원에서 한국은 이미 완벽한 진영을 갖추었고 일본은 구멍난 방패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완벽한 생태계를 보고 겁을 먹은 것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한국 눈치를 보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한국 차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아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세계의 줄서기, 거대한 나비효과 편에서 그 지정학적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세계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바로 생존을 위한 줄서기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미국과 유럽 연합이 유치의 상황을 보십시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ALA를 더 강화해서 중국산 부품이 단 1%라도 섞이면 보조금을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탄소 국경세라는 명분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100%가 넘는 징벌적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방 세계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부품은 사용 금지 품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싸고 좋은 건 알지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글로벌 자동차 CEO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어디일까요? 일본일까요? 앞서 보셨듯이 도요타와 파나소닉은 자신들의 내수 물량을 대기도 벅찹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술은 갈라파고스화되어서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속어법으로 지워나가면 지구상에 딱 하나의 정답만 남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벤츠 회장이 전용기를 타고 급하게 서울로 날아오고 포드 CEO가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을 만나려고 로비에 줄을 서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오아시스가 없으면 자신들의 회사가 말라 죽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 업계의 슈퍼울인 ASML이나 TSMC 같은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차를 만들고 싶습니까? 그럼 한국산 배터리와 한국산 AI 칩을 사 가십시오. 싫으면 중국 걸 쓰다가 미국에서 퇴출당하시던가요? 이 배짱 장사가 가능한 유일한 나라.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일본이 엔저 엔지 효과로 근근히 수출을 버티고 있을 때
한국은 기술 독점으로 슈퍼사이클의 파도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마치며 냉정하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 이것을 그저 기분 좋다 하며 국뽕 뉴스로만 소비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부의 이동 속에서 내 몫을 챙기시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2000년대 초반 소니가 무너지고 삼성전자가 뜰 때 그 흐름을 읽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 두 채 값을 벌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똑같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주식창을 켜십시오. 하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형주만 보지 마십시오. 진짜 큰 돈은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탄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 있습니다. 특히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라인에 독점 공급하는 고체 전해질 소재 기업, 그리고 현대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들을 주목하십시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도요타와 함께 침몰할 때 한국의 이 중소기업들은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포스코 퓨처엠이 되어 10배, 20배 성장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일본의 코끼리 밥솥을 사오고 소니 워크맨을 부러워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2026년 2월 6일 역사의 수레바퀴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기술은 한국이 주도하고 표준은 한국이 만듭니다. 이제 일본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백미러 속의 풍경일 뿐입니다. 다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의 추격은 여전히 매섭고 기술의 변화는 빠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감정이 아닌 팩트와 데이터에 집중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뉴스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정보를 가려내는 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와 통찰의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이 놀라운 기적의 드라마, 그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현대차의 비밀병기, 수소 하이퍼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